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왜 은행들이 파산을 할까요? 그리고 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9년 14년 후를 예측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비트코인은 음모론처럼 들렸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2년 전, 3년 전에 했을 때는 오리지널 음모론으로 들었죠. 음모론자.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냥 세상이 뭔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외톨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죠. 금융위기, 과연 어떤 팩트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할까요? 어쨌든 최근 실버 게이트를 시작으로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어쩌면 도이치방크까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금의 시대를 예측했을까 한 번쯤은 궁금해 봐야 되겠죠.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떻게 생성이 되나, 왜 지금의 전통 금융들이 흔들거리고 있나, 자본주의는 뭘까, 돈의 원리는 뭘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오늘 제 영상을 들으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대의 삶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달러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경세, 재민. 세사를 잘 다스려서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구한다. 그래서 경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책 입안자들이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잘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보다 계속해서 삶이 윤택해질까요? 나아질까요? 어쨌든 자본주의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요새 금융위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을 미국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금융위기가 아닌 미국 위기. 금융의 시발점은 영국이었지만 금융을 발전시킨 국가는 미국.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 미국이 전세계 기축통화국이 됐던 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뭘까요? 통화량을 잘 조정해서 경제를 안정시키죠. 그리고 어쨌든 돈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즉 은행들을 위한 은행이죠. 돈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해야 되는 단어가 있죠.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1950년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15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 짜장면 가격은 6,000원 정도 하죠. 40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왜 오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책정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이 지점, 여기서 가격 책정이 되죠.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두 가지죠.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가격은 오른다. 이게 그냥 경제학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이것뿐일까요? 1억짜리 아파트가 1년이 지나니까 2억이 됐다. 이런 것들, 공급이 부족해서 아니면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랐을까요? 다른 이유 없을까요? 결국 가장 큰 이유는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거죠. 시중에 공급되는 돈의 양이 많아졌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양적 완화입니다. 2023년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달러 경제, 미국 경제,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코비드 19. 10년 동안 뿌려져야 될 돈이 2년 만에 뿌려졌습니다. 뭔가요? 돈이 많아졌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됐습니다. 제롬 파월은 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너무나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회수하고 있다. 양적 완화, 그리고 통화 팽창. 금융 위기를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통화 팽창입니다. 금융 위기가 오고 있음을 가장 먼저 느끼는 징후, 전조 현상. 지진이 나기 전에 새들이 날아가는, 동물들이 피하는 그런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죠.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나타났던 징후는 통화 팽창. 지금의 시대를 통화 팽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요? 제롬 파월도, 미 정부도,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도 어쩔 수 없이 뿌려야 됐던 돈들, 코비드 19,
그리고 어쩌면 코비드 19이 인류에게 준 거는 바이러스의 전염이 아닌 통화, 팽창, 금융위기, 그리고 어쩌면 달러의 몰락일 수 있습니다. 달러의 몰락은 어쩌면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까지 아주 매섭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는 빚으로 만들어진, 금융으로 만들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XRP에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알고 사토시 나카모토를 이해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 돈의 철학, 돈의 원리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치나 도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신념이 생깁니다.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제가 참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돈은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자,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서 100원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은행이란 곳은 다른 누군가가 저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갚은 돈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은행은 은행에 있는 예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어떤 돈으로 대출을 해줄까요? 비트TV가 100원을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는 10원을 두고 나머지 90%로 또 다른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중의 돈은 100원이 아닌 190원이 되었죠. 어쨌든 조폐공사에서 찍은 100원과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제가 자꾸 종이지폐를 가상화폐다 라고 표현한 적 많이 있죠.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은 90원은 순식간에 생성이 됐습니다. 신용이 창조됐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행위들이, 은행의 돈놀이들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도록 해줬습니다. 1963년 연방준비은행 업무 매뉴얼에 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원이 190원 금방 됐죠. 중앙은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이 또 다른 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금융의 원리죠. 은행가들이 사는 이유, 아직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 돈이 끌어올린, 빚이 끌어올린 인플레이션의 상승이죠. 자, 그랬다면 현대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대금융을 있게 했던 16세기 영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영국 금세공 업자들에 의해서 은행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금이 거래의 도구였기 때문에. 하지만 금은 무겁죠. 그래서 금세공 업자는 금을 금화로 만듭니다. 하지만 금화도 무겁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금을 금세공 업자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보관증을 받죠. 물론 보관료는 지불을 하고요. 보관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은행의 수수료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사람들은 금화 대신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가볍고 언제든지 금세공 업자에게 가져다 주면 금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현대 금융 시스템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금세공 업자가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떤 걸 알아버렸을까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금화를 찾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찾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합니다. 현대 금융의 대출 서비스죠. 여러분들도 지금 동시에 한꺼번에 은행에 가서 본인이 예금한 돈을 전부 다 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16세기 금세공업자는 불법적인 돈놀이를 시작해서 어마무지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지금 은행에서 하는 행위와 똑같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은행에게 우리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징계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를 보는 건 은행에 예금을 했던 소시민들이겠죠. 이렇게 금세공업자가 불법적인 대출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항의했습니다. 왜 내 돈 가지고 네가 돈놀이를 해? 나는 그러라고 한 적 없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금세공업자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자를 일정 부분 같이 주겠다. 이게 이제 예적금, 이자를 지급하는 거와 똑같죠. 항상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는 높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모르죠. 16세기 당시 금세공업자도 내 금고에 금화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갖고 있는 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보관증을 남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급 준비율 10%죠. 지금 상업은행들은 100원을 예금 받지만 10원만 남겨두고 90원은 대출을 해준다. 이 시스템이 결국 16세기 영국에서 출발한 금세공자가 만든 금융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일이 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알아버린 금화 주인들이 금세공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화를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대금융에서 뱅크런,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도이치방크. 똑같은 원리죠. 어쨌든 은행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뱅크런이죠. 예금을 모두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버린다. 결국 그 마지막은 은행의 파산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금융위기 때 나타나는 전조현상, 뱅크런, 그리고 통화 팽창. 지금 2023년 암호화폐,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들의 파산,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디지털 화폐, CBDC, 블록체인, 챗봇, 모든 게 어쨌든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수많은 직군들이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현대금융 시스템은 결국 몰락하게 된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태들은 서두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뿌려져야 될 돈들이 2년 동안 뿌려졌다. 돈의 량이 너무나 많아졌다. 그리고 결국 그 돈들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다. 그곳이 결국은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쭉 들어왔지만 결국 금세공업자라는 중재자,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 상업은행들,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들의 무능함, 그리고 탐욕, 충분히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속지 않고 중재자가 없는 거래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자는 무엇일까요? 이자라는 돈은 은행에 없습니다. 조폐공사를 통해서 중앙은행은 100원만 유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100원을 대출을 해줘서 연리 5%짜리 대출을 해주게 되면 1년 뒤에 105원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5원이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에서는 없다는 거죠. 시중에 풀린 돈은 100원인데 어디서 5원을 구하겠습니까? 이 5원은 결국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그 누군가는 다시 중앙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나라에서, 이 국가에서는 100원을 대출받았던 5원의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뭘까요? 그 누군가는 빚을 내지 않으면 그 누군가는 평생 돈을 갚지 못한다. 그래서 자꾸 현대금융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문자가 옵니다. 돈 빌리라는. 계속해서 돈이 생성이 돼야만 그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누군가 돈을 갚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군가는 파산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 시스템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자 뺏기 놀이? 아시죠, 여러분들? 의자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6명이 있죠.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 의자 주위를 돌죠. 어떤 게임인지 아시죠? 음악이 멈추면 의자에 앉아야 된다. 그리고 한 명은 이 의자에 앉지 못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누군가가 대출금을 다 갚아버리고 새로운 대출을 하지 않으면 뒤에 대출을 받았던 그 사람은 결국 파산하게 된다.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라는 돈이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고기죠, 물고기. 물이 없는 곳에 우리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은행이란 곳은 물을 채워줍니다.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에서 잘 노는 우리들은 점점 몸집이 커집니다. 여기서 물은 이제 빚이겠죠. 차 사라, 집 사라, 건물 사라, 땅 사라. 빚에 의해서 몸집이 거대해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금융 자본, 빚은 순식간에 물을 빼버립니다. 이미 커져버린 우리들의 몸집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물을 빼버리면 죽은 목숨이겠죠. 제가 오늘은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23년 세계 경제가 가고 있는 곳,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결국 이런 날이 올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던 사토시 나카모토,
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이해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 어쨌든 그 각박하고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내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XRP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는 어쩌면 전세계 몇 프로 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는 투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 지금 시대의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 피난처가 비트코인일까 XRP일까?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의 피난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왜 은행들이 파산을 할까요? 그리고 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9년 14년 후를 예측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비트코인은 음모론처럼 들렸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2년 전, 3년 전에 했을 때는 오리지널 음모론으로 들었죠. 음모론자, 그냥 세상이 뭔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외톨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죠. 금융위기, 과연 어떤 팩트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할까요? 어쨌든 최근 실버 게이트를 시작으로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어쩌면 도이치방크까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금의 시대를 예측했을까, 한 번쯤은 궁금해 봐야 되겠죠.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떻게 생성이 되나, 왜 지금의 전통 금융들이 흔들거리고 있나, 자본주의는 뭘까, 돈의 원리는 뭘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오늘 제 영상을 들으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대의 삶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달러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경세 재민. 세사를 잘 다스려서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구한다. 그래서 경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책 입안자들이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잘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보다 계속해서 삶이 윤택해질까요? 나아질까요? 어쨌든 자본주의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요새 금융위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을 미국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금융위기가 아닌 미국 위기. 금융의 시발점은 영국이었지만 금융을 발전시킨 국가는 미국.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 미국이 전세계 기축통화국이 됐던 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뭘까요? 통화량을 잘 조정해서 경제를 안정시키죠. 그리고 어쨌든 돈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즉 은행들을 위한 은행이죠. 돈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해야 되는 단어가 있죠.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1950년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15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 짜장면 가격은 6,000원 정도 하죠. 40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왜 오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책정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이 지점, 여기서 가격 책정이 되죠.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두 가지죠.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가격은 오른다. 이게 그냥 경제학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이것뿐일까요? 1억짜리 아파트가 1년이 지나니까 2억이 됐다. 이런 것들, 공급이 부족해서, 아니면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랐을까요? 다른 이유 없을까요? 결국 가장 큰 이유는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거죠. 시중에 공급되는 돈의 양이 많아졌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양적 완화입니다. 2023년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달러 경제, 미국 경제,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코비드 19. 10년 동안 뿌려져야 될 돈이 2년 만에 뿌려졌습니다. 뭔가요? 돈이 많아졌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됐습니다. 제롬 파월은 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너무나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회수하고 있다. 양적 완화 그리고 통화 팽창. 금융 위기를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통화 팽창입니다. 금융 위기가 오고 있음을 가장 먼저 느끼는 징후, 전조 현상. 지진이 나기 전에 새들이 날아가는, 동물들이 피하는 그런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죠.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나타났던 징후는 통화 팽창. 지금의 시대를 통화 팽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요? 제롬 파월도, 미 정부도,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도 어쩔 수 없이 뿌려야 됐던 돈들, 코비드-19, 그리고 어쩌면 코비드-19이 인류에게 준 거는 바이러스의 전염이 아닌 통화 팽창, 금융위기, 그리고 어쩌면 달러의 몰락일 수 있습니다. 달러의 몰락은 어쩌면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까지 아주 매섭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는 빚으로 만들어진, 금융으로 만들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XRP에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알고 사토시 나카모토를 이해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 돈의 철학, 돈의 원리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치나 도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신념이 생깁니다.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제가 참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돈은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자,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서 100원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은행이란 곳은 다른 누군가가 저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갚은 돈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은행은 은행에 있는 예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어떤 돈으로 대출을 해줄까요? 비트TV가 100원을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는 10원을 두고 나머지 90%로 또 다른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중의 돈은 100원이 아닌 190원이 되었죠. 어쨌든 조폐공사에서 찍은 100원과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제가 자꾸 종이지폐를 가상화폐다 라고 표현한 적 많이 있죠.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은 90원은 순식간에 생성이 됐습니다. 신용이 창조됐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행위들이, 은행의 돈놀이들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도록 해줬습니다. 1963년 연방준비은행 업무 매뉴얼에 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원이 190원 금방 됐죠. 중앙은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이 또 다른 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금융의 원리죠. 은행가들이 사는 이유, 아직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 돈이 끌어올린, 빚이 끌어올린 인플레이션의 상승이죠. 자, 그랬다면 현대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대금융을 있게 했던 16세기 영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영국 금세공 업자들에 의해서 은행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금이 거래의 도구였기 때문에. 하지만 금은 무겁죠. 그래서 금세공 업자는 금을 금화로 만듭니다. 하지만 금화도 무겁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금을 금세공 업자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보관증을 받죠. 물론 보관료는 지불을 하고요. 보관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은행의 수수료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사람들은 금화 대신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가볍고 언제든지 금세공 업자에게 가져다 주면 금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현대 금융 시스템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금세공 업자가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떤 걸 알아버렸을까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금화를 찾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찾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합니다. 현대 금융의 대출 서비스죠. 여러분들도 지금 동시에 한꺼번에 은행에 가서 본인이 예금한 돈을 전부 다 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16세기 금세공업자는 불법적인 돈놀이를 시작해서 어마무지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지금 은행에서
하는 행위와 똑같죠. 제가 뭐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은행에게 우리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징계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를 보는 건 은행에 예금을 했던 소시민들이겠죠. 이렇게 금세공업자가 불법적인 대출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항의했습니다. 왜 내 돈 가지고 네가 돈놀이를 해? 나는 그러라고 한 적 없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금세공업자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자를 일정 부분 같이 주겠다. 이게 이제 예적금 이자를 지급하는 거와 똑같죠. 항상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는 높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모르죠. 16세기 당시 금세공업자도 내 금고에 금화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갖고 있는 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보관증을 남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급 준비율 10%죠. 지금 상업은행들은 100원을 예금 받지만 10원만 남겨두고 90원은 대출을 해준다. 이 시스템이 결국 16세기 영국에서 출발한 금세공자가 만든 금융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일이 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알아버린 금화 주인들이 금세공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화를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대금융에서 뱅크런,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도이치방크. 똑같은 원리죠. 어쨌든 은행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뱅크런이죠. 예금을 모두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버린다. 결국 그 마지막은 은행의 파산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금융위기 때 나타나는 전조현상, 뱅크런, 그리고 통화 팽창. 지금 2023년 암호화폐,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들의 파산,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디지털 화폐, CBDC, 블록체인, 챗봇, 모든 게 어쨌든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수많은 직군들이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현대금융 시스템은 결국 몰락하게 된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태들은 서두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뿌려져야 될 돈들이 2년 동안 뿌려졌다. 돈의 량이 너무나 많아졌다. 그리고 결국 그 돈들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다. 그곳이 결국은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쭉 들어왔지만 결국 금세공업자라는 중재자,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 상업은행들,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들의 무능함, 그리고 탐욕, 충분히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속지 않고 중재자가 없는 거래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자는 무엇일까요? 이자라는 돈은 은행에 없습니다. 조폐공사를 통해서 중앙은행은 100원만 유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100원을 대출을 해줘서 연리 5%짜리 대출을 해주게 되면 1년 뒤에 105원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5원이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에서는 없다는 거죠. 시중에 풀린 돈은 100원인데 어디서 5원을 구하겠습니까? 이 5원은 결국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그 누군가는 다시 중앙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나라에서, 이 국가에서는 100원을 대출받았던 5원의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뭘까요? 그 누군가는 빚을 내지 않으면 그 누군가는 평생 돈을 갚지 못한다. 그래서 자꾸 현대금융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문자가 옵니다. 돈 빌리라는. 계속해서 돈이 생성이 돼야만 그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누군가 돈을 갚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군가는 파산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 시스템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자 뺏기 놀이? 아시죠, 여러분들? 의자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6명이 있죠.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 의자 주위를 돌죠. 어떤 게임인지 아시죠? 음악이 멈추면 의자에 앉아야 된다. 그리고 한 명은 이 의자에 앉지 못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누군가가 대출금을 다 갚아버리고 새로운 대출을 하지 않으면 뒤에 대출을 받았던 그 사람은 결국 파산하게 된다.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라는 돈이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고기죠. 물고기. 물이 없는 곳에 우리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은행이란 곳은 물을 채워줍니다.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에서 잘 노는 우리들은 점점 몸집이 커집니다. 여기서 물은 이제 빚이겠죠. 차 사라, 집 사라, 건물 사라, 땅 사라. 빚에 의해서 몸집이 거대해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금융 자본, 빚은 순식간에 물을 빼버립니다. 이미 커져버린 우리들의 몸집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물을 빼버리면 죽은 목숨이겠죠. 제가 오늘은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23년 세계 경제가 가고 있는 곳,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결국 이런 날이 올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던 사토시 나카모토, 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이해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 어쨌든 그 각박하고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내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XRP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는 어쩌면 전 세계 몇 프로 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는 투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 지금 시대의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 피난처가 비트코인일까 XRP일까?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의 피난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